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한일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치해놨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여론전에 밀려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이 멈춤,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이 분석이 가능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그 지난주보다 지지율 0.7%포인트 상승한 36.7%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7%를 집계가 됐는데 지난 3주 동안 계속 하락을 했죠. 일본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정평가가 지난 조사보다 또 0.4%포인트 오른 61.6%. 그래서 4주 연속 부정평가가 상승을 했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또 내려서 37.1. 더불어민주당은 1.7%포인트 올라서 47.1. 그래서 격차가 10%포인트로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영호남을 오가면서 이 국민들과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기사입니다. 통영, 순천, 진해, 대구 1박 2일 윤 대통령 영호남 광폭 민심 투어. 특히 대구에 가서는 주말에 대구 가서는 서문시장에 가서 뭐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죠. 서문시장에 가서 30분 동안 시민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면서 서문시장이 100주년이었습니다. 개장된 지 100주년. 그래서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도 했는데 이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 하루 전날에도 서문시장을 찾았었고 자주 서문시장을 갔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금요일에는 경남 통영 수산인의 날 기념식,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또 경남 진해 군항제 여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외교, 그리고 69시간 논란으로 하락한 그 노동시간 논란으로 하락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한 강폭 행보라는 이런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자, 취임 1주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이 순천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 강주시장 그리고 전남지사, 순천시장, 국회의원들, 순천의 국회의원 이렇게 만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민주당 친문재인계의 핵심인 강기정 그 강주시장이 비엔날레 7일 개막하는 강주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강폭 행보에 나섰는데 여건이 좀 뒤숭숭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범여건. 보수 그 우파 진영에서 뒤숭숭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일보 8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8면 보시면 홍준표, 전광훈 막말에 숭배자들 당 떠나라. 지금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죠. 그리고 제도권 보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평가는 뭐 다양하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적 인물 전광훈, 제도권 보수의 핵심 인물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충돌한 겁니다.
이 발단은 그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정강훈 목사를 만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정강훈 목사가 이 보수를 천하 통일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김재원 두 사람은 과거에 악연이 있죠.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서로 치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인지 홍준표 시장이 김재원 제명까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정강훈 목사가 홍준표를 비판을 했죠. 그러니 홍준표가 다시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제 글을 올렸는데,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강훈 목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강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통일했다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인한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홍준표는 그쪽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완전히 이 정강훈 목사와 단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덧붙입니다.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서 그 정강훈 목사가 한 유튜브에서 홍준표 시장을 맹폭을 했죠. 김재원 최고위원 제명 같은 이 중징계를 주장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저놈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공천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홍준표 시장에게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이 또 발끈해서 이렇게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총선 앞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뜻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파 진영을 정강훈 목사가 통일했다, 천하 통일했다, 이 이야기는 제도권의 우파, 보수, 그리고 장외의 우파, 이것을 다 합해서 천하 통일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말에 자세히 보면은 민노총과 비교를 합니다. 이 행동하는 우파,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위력을 가시하는 그 우파, 그러니까 민노총에 맞설 수 있는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전체 제도권까지 다 천하 통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논란이 일어났고, 홍준표가 제명까지 하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 정강훈 목사가 반박을 했고, 홍준표가 재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양쪽이 이 병립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병립을 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을 앞두고 지금도 주말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벌어지는데, 그 진보 좌파 진영의 집회 매주 열리고 있죠. 여기에 맞서는 세력도 있어야 되고, 광장에서,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민주당과 맞서는 거대 야당과 맞서는 그런 세력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양쪽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뭐 대대적으로 충돌을 한다기보다 상징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지금 맞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총선이 다가오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범여권의, 범보수 진영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당장 민주당이 이 양쪽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건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회를 이제 만난 듯이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전 목사가, 정강훈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스팔트 구구 인사에게 조아리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양쪽 갈라치기를 하죠.
보수 진영은 제도권의 이 보수 세력 그리고 장외 아스팔트 우파를 갈라치기 하는 이런 시도가 벌써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총선 앞두고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은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봉합을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민주당은 이 대대적인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이재명 방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 시선 돌리기입니다. 또 하나는 총선까지 겨냥을 해서 이 한일 관계 죽창가를 부르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설치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응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쪽과 아무 약속도 없이 후쿠시마로 가겠다, 조사로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론전이죠. 자,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인데, 야,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추진. 약속도 안 돼 있습니다. 국론 분열 의도다. 반발을 하고 있다. 자, 야당이 이 6일부터 이 도쿄 전력 같은 그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심지어 정상회담 국정조사도 본격 추진한다. 아니, 외국과 정상회담한 것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반일 감정 부추기려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대일 외교 문제를 대일 외교를 문제 삼아서 역공 채비에 나섰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대일 굴욕 외교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폐에 나섰다. 방사능 괴담. 과거에 뭐 강호병 괴담이 있었죠.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더 보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뭐 국회의원 몇 사람이 6일부터 4월 동안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 본사를 찾아가겠다. 현지 시민단체 및 한일 의원 연맹과도 만나겠다. 근데 아직 약속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가서 항의하겠다. 여론전 펼치는 겁니다. 어떤 대표성도 없죠. 자, 국민의힘 이 대정부 질문이 곧 시작되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 진작부터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김명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것을 그 신일본 제철이나 마쓰시다 같은 이 일본의 그 국내 자산에 대해서 무슨 뭐 압류를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마쓰시다가 아니고 미쓰비시입니다. 미루고 있다가 그것을 지금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다 넘겨버려서 그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터집을 잡아서 여론전을 펼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죠.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인터넷판 제목은 이겁니다. 박영수 원조 대장동 1땅, 박영수 전 특검의 원조 대장동 1땅인가, 검찰이 김만배의 5억 준 시점을 의심을 하고 있다. 자, 인터넷판이고, 중앙일보 지면에서는, 중앙일보 지면은 제가 10면 기사를, 4이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4이면, 검찰 박영수가 보낸 5억 대장동 개발 사업 투자금 의심. 하천대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하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 대장동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일주일 뒤에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억대 부동산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 야, 원래는 이제 50억 클럽 해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했죠.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50억 클럽 정도가 아니고 50억 클럽은 6명인데 혼자 200억 클럽을 결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혼자 200억. 그러니까 5억 원을 김만배에게 투자를 해서 200억을 받기로 했으면 40배를 수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검찰이 박용수 전 특검이 2015년 4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에게 보낸 5억 원을 대장동 개발 사업의 투자금 성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투자. 5억 원 투자해서 200억 받겠다는 거죠. 갑질인데 왜 이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느냐. 박용수가 이렇게 검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봐줄 수 있었고, 특히 그때 박용수가 우리은행 그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갔죠.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그래서 불리한 것은 다 빼주고 유리하도록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것이 5억 원 정도 이거 투자야. 나에게 나중에 200억 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박용수 최순실 게이트 그 특검이었죠. 특별검사. 그리고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수사를 했던 인물인데, 특검에 임명됐을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특검으로서 계속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보수 정권 사람들에 대한 그 기소,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계속 하던 중에 그때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고급 그 차량을 이렇게 대신 빌리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특검에서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그런 비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려 200억 비리의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했다고 수사를 벌여서 이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본인은 온통 비리투성이였던 거죠. 지금 박용수가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시점에 검찰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돈 거래 일주일 전인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영수 전 특검의 5억 원이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박영수가 총 200억 원에 달하는 상가, 주택 등을 요구한 정황도 이들과 금전 거래로 이루어진 특수관계가 근거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그냥 무작정 내가 우리은행 이사장이니까, 우리은행 이사의 여장이니까 내가 그 사업권을 주무를 수 있으니까 200억 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5억 원 정도 툭 던져놓고 내가 투자한 거야. 나에게 배당을 줘야 돼. 40배. 이렇게 된 거죠.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용수 전 특검이 직접 배당금을 받는 하천대유 측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200억 약정이란 우회로를 택했다. 돈을 받는 우회로를 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칼럼입니다. 이 중앙일보 오피니언맨 최훈 주필 칼럼입니다. 윤석열 스타일 1년 거침없다 대 거칠다. 취임 1년 5월 9일이 취임 1년이죠. 8개월 정치 신인 대통령의 등장이라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었는데 1년을 지켜보니까 노조 개혁, 노조가 상당히 강도 있게 개혁을 하고 있죠. 노조뿐이 아니고 지금 그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 물꼬트기 이런 것에 대해서 뚝심 있다, 소신 있다 이런 긍정평가도 있는데 소통 미흡, 독단, 이미지가 동시에, 그래서 향후 4년의 성패 관건은 설득과 소통이다. 꽃길 대신 자갈밭길 더 많을 향후 4년,
고된 시련의 역정이겠지만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며 뚜벅뚜벅 전진해야 할 때다. 거친 독단이냐 거침없는 소신이냐 그 사이엔 소통과 대화란 징검다리가 놓여있다. 그 다리를 부지런히 건너다니길 바란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4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닥불이었습니다.